오늘은 이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이제 쉽게 한 편으로 끝내자. 그래서 이제 핵심만 쏙쏙 담아봤으니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세금을 왜 알아야 되냐? 이제 부동산은 주식이랑 다르죠. 주식은 사실 처음 이제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뭐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없고 매수할 때 뭐 증권거래세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너무 극일부라서 코스피 세금 다 해쳐봐야 매수할 때 뭐 0.15%나? 예, 그 정도 니까 뭐 그러니까 미미하니까 잘 모르고 관심도 별로 없는데 부동산은 이제 세금이 0. 몇 프로대는 없거든요. 다 기본 이제 퍼센트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집을 사면 끝이 아니고 세금은 계속 따라오기도 하고 세금 몰라서 손해본 일 없도록 이런 짧은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취득부터 시작해서 보유, 매도, 증여 상속은 아주 조금 넣고 취득, 보유, 매도를 중점으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요렇게 있죠. 대략적으로 이제 뭐 주요 세금이 뭐 취득세 이렇게 있고 그다음 매입할 때 내는 거고 보유할 때는 이제 재산세랑 종부세를 내고 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예를 들어 5월 30일 누가 매도하고 5월 31일 날 누가 등기를 쳤으면은 6월 1일 날 가진 사람은 신규 매수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종부세 다 내는 거예요. 그 양도는 말 그대로 나중에 팔 때 그 남은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고 임대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들 예를 들어 뭐 월세 같은 거 이제 주면은 그거 이제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오면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이상까지는 세금이 없는데 얼마 이하까지는 세금이 없는데 그거 넘어가는 사람들이나 뭐 다주택자나 뭐 다가구주택 임대하시는 분들 이 임대세부터 내는 거겠죠. 그 증여 상속은 뭐 상증세는 당연히 뭐 증여할 때 내는 거고 사망 후에 내는 거고 취득일 기점으로 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취득세부터 지금 현재 2025년 7월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집 사는 순간 바로 내는 거죠. 1주택자 기준으로는 1%에서 3%인데 이거는 왜 베리에이션이 있냐면은 이제 저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1% 그러니까 지방세까지 1.1%를 내고 고가주택 이제 너무 초고가주택 말고 그러니까 적당히 뭐 예를 들어 10억짜리 12억짜리 넘어가면 3%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2억 미만으로는 요 세율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방세 포함하면 1.1%부터 3.3%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5억짜리 사면은 34평이라고 치면은 1.1%가 나올 거예요. 1.1% 나오고 조금 더 그 소득 구간 넘어가서 뭐 6억 넘어가면은 조금 더 추가되고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요 정도 사유를 내신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도권에서는 뭐 한 1.1%가 뭐 보통이다. 그러니까 서울 제외하고는 이라고 보시면 되고 2주택자는 지금 기준으로는 8%죠. 그러니까 조정적인 사실 지금 없어요. 그래서 2주택자까지는 사실상 이제 저 취득세 기준으로는 1에서 3 적용을 받는데 한창 이제 문정권 때는 조정적이랑 투기가율지가 있었을 때는 2주택자부터는 8%, 3주택자부터는 12% 냈어요. 근데 이제 3주택자 같은 경우는 12%에다가 지방세 10% 더하면은 13.2%였겠죠. 그래서 세금을 되게 많이 냈어요. 그리고 법인은 지금 주택은 무조건 12%네요. 그러니까 뭐 얼마짜리 사든 간에 1억 미만 그건 있는데 그거는 뭐 사실 의미 없고 그래서 다 무조건 12% 낸다. 다주택자들은. 그래서 2주택자까지 8%. 근데 8%가 지금은 조정적이 없기 때문에 1에서 3이라고 보면 된다. 2주택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랑 뭐 농어촌 주택이랑 뭐 등등등 뭐 생숙 뭐 오피 뭐 다 이렇게 예외가 있는데 집이라는 건 그냥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기준으로는 취득세가 현재 이렇다. 그리고 이제 재산세랑 종부세는 뭐냐? 말 그대로 재산에 대해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라고 부동산 가지고 있는 걸 다 합쳐서 이제 내는 세금인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 사실 일반 아파트 주택 같은 경우에는 1주택은 감면을 또 해줘요. 그래서 얼마 안 나오니까 이거는 크게 뭐 사실 뭐 시가 표준액에 따라 다른데 뭐 얼마 안 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시가가 뭐 한 4억 정도 되는 아파트다. 그럼 그래봐야 1년에 한 이제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합쳐서 한 20 얼마 내고요. 뭐 한 6억, 5, 6억 된다. 그러면 한 4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12억 되면 좀 더 내고. 그래봐야 뭐 1년에 2, 300 언더 수준이라서 그 정도로 비싸진 않고. 근데 이제 문제는 종부세부터는 이제 수백 단위로 나간다. 이게 뭐냐면은 1주택 기준으로는 공시가. 그러니까 이제 12억 넘어가는 것부터가 과세고요, 종부세는. 다주택 기준으로는 이제 시가표준액을 다 합친 거에 6억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되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1주택은 12억 이상부터만 내는데, 그러니까 이건 공시가예요. 그러니까 시세가 뭐 15억이든 20억이든 공시가가 12억 넘으면 안 내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6억, 그러니까 그 공시가 다 합쳤을 때 6억 이상부터면은 종부세가 나온다. 근데 그건 이제 보통 몇백에서 몇천 이렇게 나와요. 종부세는 세요. 제한세랑 다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확대됩니다. 다주택자는.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이제 중요한 거죠. 집 팔 때 내는 세금. 이게 보통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내는 세금인데 기본 세율은 6%에서 45%예요. 여기서 이제 공제 들어가고 못 되고 해서 예, 이제 다른데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2년 이상 소유하고 하면은 이제 비조정 지역 아니고서는 12억까지는 면세라서 사실 얼마 안 내고요. 예를 들어 15억에 예를 들어 1억에 사서 15억에 팔았다 쳐도 12억까지는 면세고 3억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건데 그 세율 구간이 또 넓고 또 공제가 많아갖고 사실상 한 20% 낸다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 뭐 10억에 팔든 20억에 팔든
뭐 그건 사람마다 다르고 또 취득 얼마에 했고 이거에 따라 다른데 1주택 기준으로는 12억까지는 사실상 면세고 그 뒤로부터는 한 20% 낸다고 보면 된다. 예, 대략적으로. 왜냐면 거기서 공제 빠지고 못 빠지고. 근데 2주택부터는 지금은 20%가 중과돼요. 그러니까 저기서 만약 65에 45면은 26%부터 65%가 되는 거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지방세 붙고 하니까 좀 더 많이 나가게 되고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까 말한 12억까지의 면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양도소득의 뭐 30% 내지 사실상 좀 실세율 기준으로 한 30에서 40% 정도는 내게 된다. 3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더 내니까 10%더 낸다 보면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1세대 1주택은 보유 2년하고 거주는 안 해도 돼요. 거주는 지역별로 다른데 지금 두 가지 빼고는 안 해도 돼서 2년 하면은 이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2억까지는. 임대소득세는 세금 냅니다. 근데 이제 2000 아니 이거는 아닌 게 1주택 같은 경우는 세금을 안 내요. 지금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저것도 아마 분리과세가 아니라 세율이 다를 텐데 저거는 다 다릅니다. 소득에 따라서. 그리고 종합소득세율로 넘어가면 2천만 원 넘어가면은 종합소득세율 들어가는데 그건 이제 소득 버시는 거에 따라서 뭐 오히려 종합종소득세 내는 게 절세가 될 수도 있고 더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임대소득은 그 1주택 넘어가는 초과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서 공제가 또 많이 돼요. 뭐 예를 들어 대출을 갖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건물 관리비로 뭐가 들었다던가 이런 식으로 공제가 되니까 뭐 예를 들어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 내가 임대료 받았어. 14%다 내 이게 아니라 공제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모든 소득은 다 공제가 됩니다. 일부. 그래서 저런 걸 실세율로 보시면 안 돼요. 그건 다 이제 어그레성 뉴스입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로 과세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상 이렇게 하는 경우 거의 없고요. 일부 뭐 재수없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합과세 내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뭐 딴 걸로 비용 처리하고 해서 그렇게 막 뭐 말도 안 되는 세율 내고 이런 분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으로 너무 소득이 임대소득이 넘어가면 보통 다 법인으로 가지고 있지 개인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시는 별로 없다. 그래서 이건 사실상 대부분 사람들은 무시해도 된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주자면 1주택자 기준으로 3억에 아파트를 한 채 매수했어요. 그러면 1.1%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 300 얼마 나가겠죠. 뭐 340. 근데 거기서 이제 법무사 비용도 나가고 그 채권 매입 비용이 법무사 비용이 포함되고 거기서 뭐 다 나가면은 한 5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나가는데 이제 생애 최초라고 예를 들어 내가 생애 최초로 1주택을 첫 취득한다. 그럼 200만 원 또 할인받을 수 있어요. 세금을 취득세에서. 그런데 이제 조건은 3년을 그 집에서 무조건 거주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서류만 내면은 바로 200 할인해 주거든요. 그래서 꼭 하시면 좋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이걸 했어. 3년에 사서 나중에 뭐 2년 뒤에 4억에 팔았어요. 그럼 1억의 양도 차익이 났잖아요. 근데 이거는 세금이 없어요. 왜? 1주택이고 2년 동안 보유했기 때문에 그 양도세가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전에 팔았으면 이제 기본세율 아까 66% 45% 내야 되는데 사실상 세금이 없는 거죠. 그래서 1주택자는 집을 꼭 사야 된다. 개꿀이다. 근데 이제 2주택자는 이제 세금을 내야죠. 그거는 뭐 사실 2주택자여도 막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내진 않아요. 그래서 차익이 기대해야 된다면은 충분히 뭐 매수할 만하다. 근데 아직도 이제 안 바뀐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사실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분양권 계약을 하고 아니면 뭐 매수를 했다 한 다음에 1년 내에 팔면은 77%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70%에 지방세 10% 77%.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번 돈 다 토해내라는 건데. 2년 내에 하면 66%의 세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다운 계약서를 그냥 써버려요. 어차피 현금 거래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뭐 프리미엄을 500만 원만 쓰고 500만 원만 세금 신고해서 뭐 77% 내든 66% 내든 하고 나머지 이제 뭐 프리미엄 부분을 예를 들어 5천만 원에 5천만 원을 다 현금으로 받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건 사실 차라리 의미가 없는 지금 세율인 거죠. 저렇게 하면 아무도 안 내지. 그래서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도 그렇고요. 이거는 가벼운 얘기인데 상증세는 이제 증여 같은 경우에 살아있을 때죠. 자녀나 이제 뭐 집을 물려주거나 현금 줄 때 최대 50%인데 이거 다 50%는 아니고요. 이제 5천만 원까지는 이제 10년마다 이제 면세? 그러니까 그치 면세고 1억까지가 10% 그리고 1억에서 3억 구간 20% 이렇게 30% 40% 해서 50%가 30억 초과부터 50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50% 내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증여하는 방식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돈을 물려주시게 많은 분들은 이걸 안 내고 하죠.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뭐 증여세가 일부 있다. 근데 50%까지 내는 분은 거의 없다. 그리고 증여공제는 자녀에게 10년마다 5천만 원이에요. 근데 미성년 때는 10년에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증여하고 뭐 10세 때 2천만 원 증여하고 20살 때 5천만 원, 뭐 30살 때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증여공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리고 배우자 예를 들어 남편이나 와이프 분께는 서로에게는 6억까지는 증여공제가 된다. 그리고 사망했을 때 재산 전체에 대한 과세는 상속세인데 이거 최대 50%예요. 이것도 근데 다른 게 뭐냐면은 그 증여는 그 받은 사람 기준이 아니라 누가 나한테 줬냐. 예를 들어 엄마가 한번 놔주고 뭐 삼촌이 놔주고 이럴 때마다 이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과세 기준이 다른데 상속세는 그 죽은 사람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해버리기 때문에 밑에 자식이 몇 명이든 뭐 와이프가 뭐 몇 명이시든 상관없어요. 그런 거 상관없이 다 그냥 그
세율이 나가는 거라서 이거는 때에 따라서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고 상속에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속이 훨씬 더 유리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잘 확인하셔야 되고 세무사분들이 훨씬 더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밑에는 일괄공제 같은 건 상속에 포함되는 증여는 안 되고요. 상속에서 뭐 일괄공제에서 뭐 예를 들어 40억의 자산이 있었으면은 그 중에서 몇 억은 공제해주고 그 예를 들어 아내분이나 남편분이 살아계셨다 하면은 그 살아계신 동안에 뭐 한 그 뭐랄까 뭐 예를 들어 집안일 하셨거나 뭐 하셨거나 하면은 뭐 그거에 대한 가중치를 둬서 뭐 얼마를 공제해주고 뭐 이런 게 또 돼요. 그래서 이게 상속세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낼 분들이 사실 많이 부유하신 분도 아니고 사실 낼 일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공제가 가능하고요. 인적 공제라고 해서 예를 들어 자식에 대해 뭐 얼마 뭐 그래서 마지막에 나를 지켜준 자식은 또 뭐 가중치를 더 둬서 뭐 상속에서 몇 프로가 되고 이게 뭐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뭐 상속자가 뭐 돌아가셨는데 사실 뭐 셋째 아들을 안 주기로 했어. 근데 뭐 법적으로 뭐 내가 저기 뭐 돌아가신 분이 뭐 증언을 했든 뭐 뭘 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 셋째 아들이 뭐 유류분 청구를 하면은 또 뭐 그 원래 받기로 한 거에서 50%는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된다. 제가 세무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세금이.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사기 전에는 이제 취득세나 보유세나 재산세 등 이런 것들을 추산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갖고 있을 때는 공시지가나 이제 세율들을 체크해야 돼요. 왜냐면 취득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는 구세이기 때문에 베리에이션 엄청 커요. 정부에 따라서 예를 들어 어떤 정권이 드냐에 따라서 바꾸는 경우도 있고 돌리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그거를 꼭 그 종부세 늘리고 줄이고가 아니라 종시 가격, 공시지가를 좀 맞추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정권에 따라서 바뀌니까 확인을 좀 해줘야 되고 취득세나 재산세,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지방세라서 베리에이션이 크진 않습니다. 아니 크실 수가 없어요. 가끔 이제 뭐 조정지역이나 그 투기과열지구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막 난리치거나 아니면은 뭐 그 정권 바뀌면서 이주택자부터는 뭐 말도 안 되는 과세 해버린다 뭐 이런 경우에는 있는데 대부분의 취득세는 그렇게 바리에이션이 없습니다. 그리고 팔 때는 양도세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다 이제 계산기 잘 돼 있기 때문에 절차심리학 꼭 따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양도세는 정권마다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잘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 보통 어느 정권 때 이걸 매도해야겠다. 어느 정권 때 매수해야겠다. 이런 것도 일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또 누군가한테 줄 때는 징여상속이나 이런 공지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숙지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세금 모르면 진짜 손해예요. 왜냐면은 저부터도 공제받을 거 못 받고 몇 천만 원 세금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그거는 안 받는 게 합법인 거고 받는 게 약간 편법이긴 한데 뭐 아무튼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알아보시고 손해를 보시면 안 된다. 그래서 매입 전후 또 시점마다 다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가 세니까 막 6월 전에 5월에 막 매물 막 우두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5월 뭐 31일까지 뭐 저기 뭐야 등기 조건으로 한다든지 왜냐면은 그 6월 1일 종부세 넘어가면은 그 6월 1일 기준으로 종부세 다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분이 뭐 다주택자야 그럼 종부세만 몇 천만 원씩 받고 이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금매를 살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만 알아도 수백에서 수천만 원 절세가 가능하다는 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